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35평이 당시에 1억 9천이었는데 대방동의 대방대림 아파트가 33평이 2억 2천이었어요. 그래서 대방대림이 강남에 있는 대치, 개포, 압구정, 삼성을 가격으로 발라버리는 아파트였어요. 오늘은 제 친구 하는이랑 같이 라이브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이를 왜 불렀냐면 사실은 이 컨텐츠 말고 다른 컨텐츠를 좀 하려고 해서 이제 불렀는데 이왕 온 김에 같이 하는 건데, 이 친구는 분당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분당하고 왕십리 쪽, 한양대 쪽에서 되게 오래 살아서 제가 잘 모르는 동네를 좀 잘 알고 있고 해서 같이 얘기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 분당 아파트 나갔던 그 친구예요. 상록마을 우성. 상록마을 우성. 우성 아파트 촬영했을 때 거기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고, 제가 최근에 한국 부천 역사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요런 컨텐츠도 하면 재미도 있으면서도 약간 정보 전달도 하면서 인사이트풀한 것들 좀 있겠다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다 대방동 아시죠?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1996년 신문 기사를 캡처한 겁니다. 주요 도시 아파트 시세 이렇게 되게 나왔는데, 동작구 대방대림 아파트가 33평이 2억 2천이죠. 2억 2천. 잘 기억하세요. 지금 재건축 대장주 압구정을 한번 보죠. 압구정은 구현대가 35평이 1억 9천이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35평이 당시에 1억 9천이었는데 대방동의 대방대림 아파트가 33평이 2억 2천이었어요. 오히려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보다 비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양 1차 아파트 37평이 2억 2천이었어요. 4평이 더 작은데도 대방대림이 더 비쌌어요. 대치동 보죠. 대치동 음마 아파트 34평 1억 8,500. 그리고 미도 2차 34평이 2억. 와, 충격적이지 않나요? 개포동도 말할 것도 없죠. 개포동도 2억 3천, 그리고 34평 2억 1천, 이렇게 우성 3차가 이렇게 돼 있고, 삼성동 상하 2차도 29평 1억 6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방대림이 강남에 있는 대치, 개포, 압구정, 삼성을 가격으로 발라버리는 아파트였어요. 서초구 보죠. 서초구 반포 3호가든 주공 2단지 등등등 34평이 3호가든이 1억 9천, 주공 2단지 25평이 2억 5,500. 그래도 여기 비쌌네요. 여기 반포 역시 비쌌습니다. 당시에 96년에 반포 비쌌어요. 한신 1차 32평 2억 7천. 반포 비싸네요. 반포에 있는 한신 1차와 주공 2단지가 압구정보다 비쌌어요. 그리고 방배동 신동아파트 34평이 2억 1천만 원. 대방대림이 얼마나 비쌌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33평이 2억 2천이었어요. 서울의 대장 아파트였네. 그러면 지금 시세는 어떠냐? 음마 아파트 아까 전에 봤잖아요. 음마 아파트가 34평 1억 8,500이었어요. 지금 음마 아파트 30평대가 27억 8천. 최근에 거래된 게 작년 11월이죠. 용적률 204%고요. 대지집은 16.3평이에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 8차 34평이 작년에 거래된 게 38억. 이 숫자를 잘 봐야 돼요. 압구정 구현대 한양 1차 보면 보통 1억 9천 뭐 이렇게 돼 있죠. 38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15배가 올랐습니다. 대방대림을 보죠. 대방대림 작년에 거래된 게 12억입니다. 당시에는 대방대림 30평대가 2억 2천으로 압구정 30평대보다 비쌌는데, 압구정 현대 8차 34평은 38억 9천이면 39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39억이고 여기는 12억입니다. 27억 차이가 납니다. 3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물론 대방대림도 올랐지만 2.2억에서 12억이 됐으면 많이 올랐죠. 5한 몇 배, 8배 정도 올랐죠. 근데 여기는 15배가 올랐습니다. 상도대림도 6억 9천밖에 안 해요. 지금 대지지분이 10평, 용적률 314%, 대지지분 12.3평, 용적률 272%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입지뿐만 아니라 대지지분을 봐도 동작구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당시에는 없었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최근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80%를 지어서 신축 아파트 전역 8사의 대지지분이 대략 12평인데 여기가 딱 12평이거든요. 대방대림이 12평이에요. 근데 압구정 현대 19.2평입니다. 대지지분이 더 넓어요. 평당 얼마입니까? 2억이 2억. 대지지분 대비 평당 2억이에요. 압구정은. 근데 여기는 대지지분 12평에 12억이니까 평당 1억입니다. 대지지분 차이도 나고 평당 가격도 2배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996년에는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동작에 있는 대방대림이 더 비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2024년에는 3배에서 2배 차이가 납니다. 대지지분을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현재 오늘날 대방대림의 현재 모습입니다. 93년에 준공이 됐어요. 96년에 왜 이렇게 비쌌냐를 보면 93년에 준공이 된 신축 아파트였어요. 구현대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가치 밸류를 좀 더 쳐준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보시면 대방대림 당시 용적률 272%였어. 그러니까 93년에 지어져서 272%를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쉽지 않겠죠. 재건축이 되려면 최소 용적률 2배 받아야 돼요. 사업성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용적률을 뭐 350% 받았다. 사업성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못해요. 재건축 못합니다.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1999년 동작구 노량지 학원가래요. 이게 추억의 제일은행. 그러니까 추억의 제일은행이죠. 당시에 대방대림은 노량지랑 가까웠고 여의도 바로 밑이고, 지금도 찾아보시면 대방역 밑이에요. 거기가 1호선이잖아. 사실 1호선은 서울에서 안 중요한 노선이고 2호선이나 뭐 3호선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대의 변화를 좀 반영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90년대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가 많아요. 용적률이 80년대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정부에서 아파트가 잡으려고 200만 원 공약을 하면서 서울의 용적률을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려주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내렸거든. 내리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높아요. 그래서 90년대 지어진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들이 되게 애매해. 재건축이 되게 힘들어. 근데 노후화는 돼 있고 당시에 아파트 너무 못 지었고 여기 보면 숲도 있고 막 하지만 사실 이 커뮤니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주차장, 여기 지상 주차장 보이시죠? 지상 주차장 뭐 이런 거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시세가 안 올라요. 대방대림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당시엔 부촌이었다.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를 바르고 반포 아파트랑 비슷했고 서울에서 34평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숲이 있고 용마산도 있고 공원이 엄청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한강은 이쪽으로 있습니다. 한강은 되게 멀어요. 한강은 여의도까지 가야 되는데 여의도까지 가려면 차로 여기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10분 15분 이상을 가야 돼요. 진짜 막히면 뭐 30분도 걸리고 하는데 요 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로 다니는 교통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압구정 구현대 35평이 1억 9천, 뭐 44평 2억 4천, 한양 1차가 20평 1억 2천. 한양 아파트 1차가 20평 1억 2천이었대. 한양 아파트가. 이게 말이 돼? 대박이다. 이게? 압구정 어딨어? 압구정 20평 1억 2천, 37평 2억 2천. 와, 대방대림 아까도 봤지만 33평 2억 2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음마 아파트 34평보다 비쌌고 압구정 구현대와 한양 1차 30평대보다 비싼 곳이 동작구 대방대림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기만 비싼 게 아니라 상도동의 대림 아파트 봐요. 30평이 2억이야. 뭘 알 수 있냐면 대방대림만 비쌌던 게 아니야. 상도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30평 2억이면 한양 아파트 1차 37평 비슷했다라고 보면 돼요. 신대방도 보죠. 신대방 무성 아파트 얼마야? 1억 7천. 굉장히 비쌌죠. 32평 1억 7천이면 뭘 살 수 있었냐? 음마 아파트 34평 살 수 있네요. 논현동의 한신 34평 이것도 살 수 있고 반포 경남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네. 네. 동작구에 있었던 아파트들의 30평대 20평대를 사면 서울의 핵심지라고 꼽는 강남, 반포, 논현, 개포, 도곡 이런데 30평대 아파트를 다 살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비쌌습니다. 여기도 보면 송파구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한번 보시죠. 정말 비싸요. 52평 6억. 이게 얼마냐?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30평대 3배 가격 52평이. 그리고 이 아파트가 되게 재밌는 게 38평이 4억이에요. 충격적인 수치예요. 4억이면 얼마냐? 같은 평형 대비 봤을 때 거의 압구정이 2배인 거예요. 사람들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뭐 옛날엔 부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뭐니 회장님들이 많이 살았네 해서 에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시에는 여기가 부촌이었습니다. 지금도 부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는 부촌이 사실 아니죠. 너무 오래됐고 재건축이 되더라도 5,000세대 6,000세대 되면 모르겠는데 위치가 너무 핵심지에서 벗어나 있어. 잠실의 핵심지는 결국 엘리트잖아. 그쪽이 가장 핵심지고 삼성동 가깝고 강남 가깝고 근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물론 재건축되면 되게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핵심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래서 압구정을 뛰어넘는 또는 반포나 청담동을 뛰어넘는 부촌이 되는 건 사실상 힘들 것 같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또 하나 봐야 될 게 서초구의 삼풍 아파트 34평 2억 3천이었고요. 삼풍 아파트가 우리 고등학교 때만 해도 되게 부자들 많이 산다 그랬었잖아. 판사들 검사들 많이 살고 그랬으니까. 맞아. 부잣집 여자한테 시집을 간 판검사들이 되게 많이 살았고 서초동은 원래 법조타운이 있어서 원래 법조 엘리트들이 서초구에 엄청 많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딜 갔냐? 설해마을 아니면 삼풍 아파트를 갔어. 그때 상품 백화점이 그때 고급 백화점이었다는 증거가 상품 백화점이 그치. 아파트가 또 고급이었지. 맞아. 지금 반포 사는 부자들이 강남 흰세계에 가서 막 쇼핑을 많이 하고 하듯이 그게 삼풍 백화점이었던 거죠. 어쨌든 삼풍 아파트에 살던 부자들이 아크로비스타가 들어오면서 거기로 많이 이주를 했었고 야, 이사 안 간다고 시위하던 사람들이 다 갔더라고. 삼풍 아파트 무너진 자리에 시체를 못 찾은 맞아, 경우도 맞아. 많아서 거기 아크로비스타가 올라갔는데 귀신이 나오네 뭐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서초구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저희 학급에 부모님이 삼풍백화점 쇼핑하러 가셨다가 무너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서초구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 제 나이 또래는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지금도 얘기하면 소름 돋다. 어쨌든 거기다가 아크로비스타를 올린 거죠. 노원 중계를 또 봐야 되는데 노원구가 있어요. 상계동 중계동 학군의 중심지죠. 노원 중계동 청구 아파트 37평이 2억입니다. 2억. 압구정하고 똑같아요. 상계동에 있는 이 아파트들도 주공인데 여기도 1억이 넘었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쌌는데 중계동이 굉장히 비쌌어요. 청구 아파트가 42평 2억 3,500 42평을 살 돈이었으면 당시 압구정 구현대 얼마였죠? 30평대가 1억 8,500이었어요. 압구정이. 지금 여기가 얼마 됐죠? 39억 됐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강남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비싸지도 않았고요. 강남보다 비싼 데는 흔해 빠졌었어요. 용산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서빙고동에 신동 아파트 31평 2억 3천이었어요. 여기도 압구정보다 비쌌어요. 압구정이 그렇게까지 막 부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네. 하는 거죠.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 압구정 뭐 3구역에는 다 부자들만 살아서 고급화를 엄청 할 거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압도적으로 정말 부자들만 살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2억 5천을 넘었던 아파트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30평대 기준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보죠. 빨간색은 뭐냐? 지금도 20억이 넘는 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황색은 15억에서 20억 사이고요. 초록색은
빨간색은 10억에서 15억 사이고요. 파란색은 5억에서 10억 사이고요. 보라색은 5억 미만입니다. 당시에 2억 5천에 살 수 있는 데 중에서는 대부분이 지금도 비싸요. 대부분이 지금도 20억이 넘어가요. 근데 동작 대림은 이렇게 비쌌는데, 그리고 2억에서 2억 5천에 살 수 있는 이 아파트들보다 지금은 쌉니다. 이렇게 내려간 거죠. 이렇게 지금은 10억에서 15억 사이인 거죠. 이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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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걸 선택을 했을까? 또 안타까운 거는 올림픽 선초는 그래도 뭐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둔촌주공 당시에 거의 이 정도에 가까웠어요. 둔촌주공이 지금 재건축하고 있고 재건축 됐지. 올림픽 포레온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이것 때문에 좀 난리 난 단지인데 압구정 현대가 생각보다 안 비쌌어요. 2억 5천에서 2억 사이였고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보다 압구정 현대가 쌌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들으면 충격적인 얘기고, 대치 음마는 더 쌌습니다. 2억 이하. 여기서 가장 베스트한 선택은 반포주공이나 압구정 현대나 이런 걸 사는 게 가장 베스트한 선택이었는데 미래는 모르니까. 모르지. 그리고 파랑색만 해도 약간 좀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고, 방학벽산이 사실은 제일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동작 대림은 사실 마이너한 선택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동작 대림은 30억이 될 수 있었던 아파트 대진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방학벽산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1원도 안 오른 거예요. 방학벽산 당시에 1억 5천에 근접했어요.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 5억 정도라고 쳐도 물가 상승률 같은 거 다 감안하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감안하면 이건 마이너스를 본 거예요.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서 25억이 되고 막 이러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사고 이거를 사서 거기서 자산 격차가 10억 막 20억씩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의 키워드를 운이라고 잡아봤고요. 당시에 이 많은 아파트들을 살 때 물론 정말 분석하고 이래서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여기 오랫동안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운으로 좌우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실력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압구정 구현대 뭐 30년을 살았다, 예를 들어서 나 30년 살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를 줄 알고 사셨겠습니까? 운인 경우가 좀 많다. 물론 일부는 분석을 해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30년까지 존버를 잘 안 합니다. 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현대 다니셨잖아. 지난번에 성세 건너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현대에 다니셨으니까 현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 봐. 근데 당시에는 대출 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 대출 못 받고 못 산 거지. 또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살 수 있었는데 못 샀다. 이게 운이라는 게 지나가 보면 그래. 5년 전에 7억짜리 서울 미분양 아파트 지금은 17억.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있어요. 고동 램미안 힐스테이트입니다. 여기 당시에 84 타입이 6억 8천의 분양가였어요. 미분양이 났어요. 미분양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던 거고, 시장 참여자들이 6억 8천이나 주고 왜 사라고 대체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세는 15억이에요. 이것도 떨어졌어요.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정 136 재건축, 어느 날 빌라를 2억을 주고 샀는데 갑자기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니 10년도 안 걸려서 14억짜리 신축이 됐대요. 굉장히 재밌는 단지인데 25평형 분양가가 8억 8천이었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운이 따른 사례라고 해요. 예전에 문정 136 재건축 할 때 여기가 빌라였을 거 아니에요. 빌라가 2억밖에 안 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25평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중앙동 백투시티 웰빙, 나 여기는 모르는 지역인데 여기가 구성남의 도안중 1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 843%를 썼고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사창가가 많았대요. 여기가 사창가가 많았고 되게 반대가 많아서 정비 이렇게 빨리 안 될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돼버렸다. 여기가 성남이라는 시의 원래 메인 상권이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월암부터 신흥까지가. 분당은 이제 신도시인 거고. 그래서 여기도 가보면은 이쪽 동네는 굉장히 병원이나 상권이 되게 많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되는지 몰랐네.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보는 단지나 지역이 아니어서 제가 뭐 모든 지역을 보진 않으니까 몰랐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덕 로세캐슬하고 동탄역 요거랑 이제 비교한 자료인데요. 강동에 있는 고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덕이 사실 예전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송파구가 이렇게 있고 강남구가 이렇게 있고 서초가 이렇게 있으면 강동은 여기 있고, 일로 가면 이제 경기도죠. 강동에 고덕을 넘보는 동탄 신도시라는 키워드를 잡았고, 아무도 동탄을 인정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또 재밌는 건데, 분당과 일산 이야기입니다. 빨간 선이 분당이고요, 초록선이 일산인데 32평 37평이에요 예전엔 비슷했어요. 분당하고 일산하고 붙었던 시기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는 일산을 선택을 했고 누군가는 분당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일산 보세요. 6억 선이죠. 6억에서 8억 사이예요. 분당 여기 보면 16억에서 12억 사이입니다. 자산 가격의 격차가 2배 이상이 벌어졌어요. 월소득이 되게 많거나 자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뭐 6, 7억 정도 뭐 벌어지는 거 뭐 별거 아니죠. 아파트가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높을 텐데 이렇게까지 2배로 벌어져 버리면 다시는 여기서 못 올라가요. 인생에 엄청 뭐 큰 전환이 있어서 로또를 맞거나 갑자기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사셨던 분이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일산하고 분당의 차이도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산은 지리적인 한계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분당 강남하고 가깝고 결국은
결국은 돌고 돌아보면 결국 강남하고 가까운 곳이 더 잘 되고 맞아.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남쪽보다 좀 더 춥기도 하고 위로는 전쟁은 안 나겠지만 북한도 이렇게 그치. 있고 그래서 일산의 지리적 한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 게 좀 있고 분당과 일산이 1억 차이였는데 그 차이가 8억으로 벌어졌다. 한 번 한 선택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전체의 자산이 좌우가 되기도 해요. 평범한 사람들은 아파트가 대부분이 전 재산인데 이거가 노후 그리고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한 번의 선택으로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